첫 번째 경기 AS 로마 대 브라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유로파 5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중위권으로 처졌다. 거기에 리그 부진이 겹쳐지며 감독이 다시 경질당하는 일이 있었다. 전력이 워낙 좋지만 성적을 내지 못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기에 지난 주말 레체전 대승이 큰 힘이 됐을 것이다. 도부비크가 결장한 경기였지만 디발라가 공격을 이끌었고 셀레메이커스와 코네, 만치니 등 핵심 자원들이 골을 넣었다. 브라가는 홈에서 호펜하임과 테라비브를 잡으며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스포르팅과 포르투 등에 밀려있지만 유로파 성적은 준수하다. 단,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주춤하기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무리한 운영보다는 부르마와 아길레라 등 공격수들부터 압박을 통해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브라가는 니아카테와 페르난데스 등 포르투갈 리그 최고의 수비 라인이 있다. 그러나 유로파에서는 수비진이 전력이 좋은 팀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고전 중이다. 코네와 크리스탄테가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디발라와 셀레메이커스가 기회를 노릴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트벤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부큐레슈티와 비겼다. 유로파 첫 경기에서 리옹에 패하며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브라가전 승리를 시작으로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의 호성적을 올렸다. 피롤라와 코스티냐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은 그 기간 3차례나 실점하지 않았고 무자키티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이 경기는 호미기의 야렘척과 엘카비, 마수라스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것이다. 트벤테는 유로파 5경기에서 승점 3점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처져 있다. 니스와 맨유 등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기긴 했지만 홈에서 연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전승 수준의 성적이 아니면 16강행이 가능한 플레이오프로 갈 수 없다. 원정이지만 라츠와 람머스, 스테인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올림피아코스의 승리를 본다. 트벤테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호벤에 6골을 내주며 패했다. 스테인이 최고의 활약을 하는 이번 시즌이지만 원정에서 경기력은 기복이 있다. 홈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마수라스와 윌리안이 측면을 휘저으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올림피아코스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PAOK 대 페렌츠 바로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오크는 유로파 시작 이후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가스 푸트볼라에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샤로프와 불가리아 국대 에이스인 데스포도프의 골이 나온 경기였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연승에 성공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페렌츠 바로스는 니스전을 시작으로 3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승점 9점을 기록하며 선두권과 승점 차를 4점 차까지 좁히며 내심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말메와 키이우 상대로 연속 4골을 터뜨렸는데 최전방 공격수인 바르가를 비롯해 트라오레와 카디 등이 확실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 파오크의 승리를 본다. 3연승에 성공한 페렌츠 바로스의 기세가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난적 상대로 나서는 원정 일정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오주도 F와 카마라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경기 주도권을 점차 팀에 가져다 줄 것이고 엘카비와 지브코비치, 데스포도프 스리톱이 침투로 해결할 파오크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풀젠 대 맨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풀젠은 이번 대회 무패를 기록 중이다. 프랑크푸르트와 파오크 등 쉽지 않은 팀 원정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며 패하지 않았고 소시에다드와 키이우를 연파했다. 체코 리그에서 스파르타와 슬라비아 프라하를 위협하는 강팀인데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이다. 단, 이 경기는 쉽지 않은 팀을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패하지 않는데 집중할 수 있다. 맨유는 최근 리그에서 연패했다. 아스날 원정에서는 세트피스 수비가 무너졌고 노팅엄에도 공격 위주의 운영이 도구로 다가왔다. 그래도 회론과 저크지, 레시포드 등 언제든 해결해줄 공격수가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운트 등 공격 전개를 책임질 선수들도 있다. 패배는 없지만 무패를 달리는 이번 대회기의 16강 직행을 위해 원정이지만 승리를 노릴 것이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풀제는 비드라와 이르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문전 침투로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델 리우트와 마르티네스 등 맨유 중앙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기회를 볼 것이고 레시포드와 회룬이 해결할 맨유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위니옹 SG 대 오지 시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니옹은 플레이오프가 가능한 24위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아직 팀당 경기가 제법 나은 상황이기에 순위 상승도 하락도 가능하다. 때문에 최하위권 팀 상대로 나서는 이번 홈 경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보니페이스가 팀을 떠난 이후 완벽한 9번 유형의 선수를 찾지 못했지만 부팔과 마치다.
이바노비치와 후세이니 등 공격진의 면면은 나쁘지 않다. 니스는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평가받았지만 5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치며 탈락이 유력하다. 물론 연승을 달리면 24위권 이내 진입이 가능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번 원정에서는 해볼 만한 팀을 상대하기에 소극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에반 개상을 중심으로 무코코와 라보르드 등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경기 내내 파고들 것이다. 접전을 본다. 르하브르전을 승리하며 니스가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대회 원정 경기력이 워낙 들쑥날쑥하다. 물론 로사리오와 은돈벨레가 나서는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만 위니옹은 버지스와 메갈리스터 등 탄탄한 수비가 있기에 니스에게 흐름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